다음으로는 이제 신묘일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묘일주 마찬가지로 신금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신금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 요소가 이러한 묘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제 여기는 또 묘 중에서도 이게 이게 편제지만 편제면서 을하고 신하고 이게 충이 되는 관계다 보니까 충 관계가 껄끄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거래도 이렇게 충이 되면서 그걸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껄끄러운 관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리라든가 의협, 자존심, 고집, 깔끔하고 섬세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여기서 이제 신묘일주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의심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심이 많다. 요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섬세하면서도 의심이 많은데 그 의심은 이 편이 갖는 신비스러운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삶 자체가 이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의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이 주는 의심은 약간의 신비스러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현실적일까 아닐까에 대한 의심이라면, 이 편제가 주는 의심은 어떤 거냐면 일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러한 확신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편제가 주는 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까다롭게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작업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묘일주들은요, 뭔가 일을 하면은요,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자꾸 확인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확인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의심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안 될 것 같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확인해야지. 이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또 나쁜 의미로 작용하면 그렇게 자꾸 확인을 하니까 사람이 까다롭잖아요. 보통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된 거야, 된 거지, 그걸 두 번, 세 번 와서 보면 되지, 그걸 왜 자꾸 확인해, 그러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혹시 안 될 줄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만 체크를 하게 되고, 체크를 하다 보면 까다롭게 굴고,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일 진행이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갖는 성향이 뭐냐면 이 사람이 완벽주의다, 완성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축일주들은 완벽보다는 약간 신비적인 생각 이런 거에 좀 해서 열심히 하다가도 그냥 또 되겠지, 또는 아니면 무슨 또 이거 말고 또 있겠지, 이런 식으로 또 놔버리는 성향이 있다면, 신묘일주는 어떻게든지 그거를 완성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세심하게 챙기고 뭔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예민하게 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 신금의 성향에 약간 변질이 되는 건데, 사실은 변질되면서도 신금 성향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원래 편제라고 하는 거는 약간 성급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마의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제적 성향도 역마에 속한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 천간에 편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되게 성질이 급하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구는 경우도 많다 이런 거라서, 이 편제적 성향이 뭐다? 활동성이다 이렇게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겉으로는 이제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또 하나의 이제 속으로는 강인하다. 이제 지지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서도 보여지기 때문에 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드러워 보이는 거죠.
하나의 덩쿨과 같으니까. 그렇지만 그 정신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아주 단단한 어떤 신금의 속량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주 강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알았어 이러지만 체크할 거 다 체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묘일주들이 겉으로 얘기할 때는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계산을 해요. 체킹을 해놓는다는 거죠. 하다못해 일지를 꼬박꼬박 쓴다라는 얘기죠. 그런 식의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업할 때 대충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장부가 다 있는 거예요, 따로. 그러한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을모의 묘는 대부분 이제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재주 이런 거죠. 기술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돈 버는 기술이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자격증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특히나 이제 손가락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죠. 그 뭐 음악이 됐든 아니면 무슨 뭐 수공업이 됐든 뭐 손바느질 제주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손으로 하는 일들에 대한 재주가 많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뭐냐, 그 기술자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직업을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그런 성향인데, 그래서 또 이런 사람을 뭘 조심해야 되냐, 아까 신축은 발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신묘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손가락을 조심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손가락 재주가 많은 사람은요, 손을 쓸 일이 많고, 손을 쓸 일이 많다 보면 손을 다칠 일이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요리사 보면 손가락 상할 날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 그런 거죠. 바느질하는 사람 손가락 상할 일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신묘일주들은 뭘 조심해야 된다? 손가락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요, 어떤 분들 연세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손가락에 절이다 그런 거 표현을 한단 말이죠. 손가락 하다마다 바늘을 쿡쿡 쑤시는 것 같아.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신묘일주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러한 요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손을 쓰는 재주도 있다. 그리고 손가락을 많이 쓰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로서도 해석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밌는 게, 보통 신금 일주들은요, 뭐 신유 일주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신축 일주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내가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좀 이렇게 상황상 마치 이게 체킹하고 찌르는 성향이 있는데, 신묘 일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 쌓아놨다 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하나 쌓아놨다가 어느 날 다 일목정연하게 그 장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보 보면서 너가 언제 뭘 했고 너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따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묘일주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나는 그냥 잊어먹고 있는데 상대방은 다 기억하고 기재해 놓고, 이러한 성향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뭐 송사가 걸린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요, 의외로 그 상대편 그 송사를 건 사람이 신묘일주다. 그럼 이 사람이 장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잘 적어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나중에 깊이 있는 상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송사건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다 보면. 그랬을 때 상대방이 무슨 일주인가만 알더라도 신묘일주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거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가서 송사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미리 송사하기 전에 체킹을 해둬야 그거 장부의 내용을 아니까 내가 되칠 수가 있는데, 일단 송사부터 걸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장부를 다 숨겨요. 그게 굉장히
한 끗 차이로 인해서 송사의 나중에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 같은 데 뭐 알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평소에 봐두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딱 하면 그 얘기가 딱 맞아떨어져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런 게 진짜 있더라고. 그러면 그거 빨리 빼돌리든가 어떻게 해가지고선 준비를 하고선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럼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등골이 오싹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바로 이런 일주를 보면서 그거를 평소에 일주적 성향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 행태를 아니까 그거를 현실에 적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뭐 신묘일주 나왔는데 운이 좋아 그러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와닿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역학은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냥 막 개념 무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아는 것은 어떤 그 송사가 됐든 반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소유욕이나 집착이 강하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뭐 11만 원 뭐 아니면은 뭐 100만 110만 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10만 원이면 100만 원만 줄 수도 있고 또는 11만 원이면 10만 원만 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신묘일주한테 그랬다가는요 이거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때문에 나중에 불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하는데 비록 내가 그 돈을 주고 상대방에게 11만 원을 주고 그 사람이 오히려 이런 사람이 그래 돈 받았으니까 내가 오늘 식사 살게 뭐 2만 원 3만 원짜리 쓰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끔 해줘야지 내가 어차피 너 그렇게 해서 밥 살 거니까 내가 10만 원만 줄게 이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네가 밥 사는 것이야 내가 사는 거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생각지 않았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러블이라는 건 뭐냐면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동업이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묘일주랑 동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줄 건 다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1원짜리까지 계산해줘도 더 좋아요. 어찌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거는 그냥 100원으로 끝내자 이렇게 할 때까지 그렇게 해주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안 해놓고 내가 알아서 꼬리 잘라먹고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한다. 이게 이제 소유욕에 대한 집착력이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냥 소유욕 가니까 지 혼자 다 먹으려고 한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지켜보고 있다. 이게 신묘일주가 그런 일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을 생각하면서 이제 상담을 해줄 때 신묘일주랑 동업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꼭 지켜라. 그래야지 동업이 안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동업했는데 동업이 잘 되는지 걔하고 문제가 생기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냐고.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특성을 알고 그 얘기를 딱 해주면서 너 이거 안 해주면 동업 깨진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나중에 와서 딱 왔을 때 그거 안 해줬더니 진짜 섭섭해가지고 동업 깨졌어요 이렇게 나오면 맞춘 거잖아요. 그거 말고 뭐 동업하면 잘 된다 안 된다를 어떻게 알겠느냐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걸 해줘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신묘일주면 어떻게 보면 신약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도 항상 뭘 싫어하느냐? 잔소리. 그러니까 자기는 잔소리 하면서 잔소리 하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동업할 때 기술자다. 얘가 기술이 있으니까 손재주가 있으니까 기술을 하고서 동업할 거 아닙니까? 나는 돈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얘는 기술로서 뭐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뭐 음식 하는데 여기다가 뭘 넣어라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럼 동업 깨지는 거야 이게. 이거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왜? 상담하러 올 때 대략 그렇게 상담을 하러 오거든요. 동업하러 오는데 나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신묘일주는 뭘 한다? 네 잔소리 하면 안 된다. 돈 확실히 줄 거 칼같이 줘라.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은 너에게 신실하게 열심히 할 사람이다. 다 기억한다.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는데 그냥 둘 사이가 뭐 별로 아니야 안 좋으니까 안 된다.
물론 이 사람 특성이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거 안 해주는 사람이고 그 셈이 흐린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동업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간과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를 하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업이 안 깨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